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 자, 이번 편에는 법규 다시 해서 공사재료 편 우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41번 역률 개선 효과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역률을 개선하면 일단 손실이 줄어드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강하를 감소시키고 또한 이용하는 거에 증가하죠. 하지만 감전사고 방지하고 역률 개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감전사고는 얘는 말 그대로 위험에 대한 초래를 접지를 해서 또는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역률 개선 효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 우리가 42번에 절연전선 피복 벗길 때 사용하는 편리한 건 뭐냐, 와이어 스트리퍼. 이런 거 외워야죠. 그냥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피복 벗기는 거.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 붙고 2차 실기할 때 여러분들 와이어 스트리퍼는 꼭 준비물입니다. 개인 지창 공구, 충전 드릴, 와이어 스트리퍼, 드라이버, 요거는 삑삑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 필수 항목이니까 뭐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3번.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여 애자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400V 이하인 경우에 전선과 조영제 사이. 자, 다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말은 43번 문제에는 애자 사용 공사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400V 이하라고 나왔습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볼게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지점은 정리했죠. 앞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림은 그래도 그려볼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옥내에 사용되는 노브애자인데, 노브애자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요때 요 애자와 애자 관계가 우리가 지지점이에요. 그래서 요건 1회 때 풀었죠. 그래서 기본은 2m. 근데 조영제면을 따라 시설하지 않았다. 그러면 6m.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선과 조영제예요. 선과 조영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 됐죠? 요 부분. 그래서 이때 선과 조영제인데 얘가 여러분들 좀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400V 이하냐, 그 다음에 400V서부터 저압이냐, 그리고 고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400V 이하인 경우에는 얘가 2.5cm고 얘 같은 경우에는 4.5cm며 얘 같은 경우에는 5cm입니다. 그런데 기능사에서 주로 나오는 건 이거이며, 혹시 기능사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4.5보다는 요게 이런 말이 나와요. 건조하다라는 단어. 됐어요? 건조한 장소라는 말이 나오면 400V 이상이어도 400V를 초과해도 건조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얼마 돼요? 다시 2.5cm입니다. 됐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리로 나왔죠. 단위가 밑에 해설은 미리예요. 그래서 25mm, 45mm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봐보면 400V 이하인 경우니까 답이 뭐가 돼요? 2.5cm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리고 뭐 미리 얘기할까요? 뭐 이거 말고 선과 이격거리 요것도 얘기하면 얘도 우리가 저압과 고압으로 나눠지는데, 저압인 경우에는 요 간격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간격. 얘는 6cm, 얘는 8cm 요 정도 알아두십니다. 근데 이건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6cm 알아두십시오. 자,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접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위스터는요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됐죠? 가는 단선인 거. 그래서 6스퀘어 이하. 여러분들 6스퀘어라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2.6mm 이하예요. 2.6mm 이하. 그래서 6스퀘어 이하인 경우에 가는 단선인 경우에 그냥 대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이는 거 트위스트 접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45번 문제 봐보면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자, 커버가 있대. 뚜껑이 있대요. 그리고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배선 설비를 우리는 케이블 트러킹이다 얘기합니다. 정의예요. 케이블 트러킹이 뭐냐? 위에 이제 그림 잘 나와 있죠, 사진. 그래서 케이블 트러킹이라는 건 덕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몰드처럼 생긴 거로서, 그러니까 완전히 개폐할 수 있는 커버인데 그 완전히 수용하게 다 씌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케이블 트러킹입니다. 그리고 밑에 봐보면 케이블 트레이라든지 케이블 레이라든지 케이블 브래켓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 한번 사진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6번도 우리 앞에 1회 때 금속관 공사에 대해서 쫙 정리했죠. 자를 땐 뭐다? 셋톱이다. 자를 땐 셋톱이다. 끝을 다듬는 건 리머다. 그리고 나사산을 내는 게 뭐다? 오스터다. 그때 그림 그리면서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금속관 나사를 내기 위한 게 뭐다? 오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성량 47번도 앞에서 1회 때 정리했었죠. 1회 때. 그러니까 항상 앞에 거 보고 뒤에 오면 제가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은 하지만 자세하게 안 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에탄올 제조소라든지 이렇게 화약류, 그쵸? 폭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이런 거, 석유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순서가 뭐다? 캐, 금, 합이다. 이때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틀린 것은, 그러니까 케이블 금속과 합성 수지관 빼면 답이 되는 거지. 쉽죠? 48번. 콘크리트 조형제의 볼트를 시설할 때 뭐냐? 드라이브 이트. 요거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밑에 해설돼 있죠. 콘크리트에 볼트나 특수 못을 박아 넣는 공구로 대형의 권총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 이트,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화약류 총기류로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콘크리트에 대고 빵빵 쏘는 거. 그래서 드라이브 이트 이거 꼭 보시고요. 자, 49번. 이제 앞에 1회 때 안 했던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냐? 실내 면적, 그쵸? S가 100m 자승이고, 그 다음에 광속 F가 2500 루멘이며 40와트 형광등을 설치해서 평균 조도가 얼마요? 150 룩스. 읽는 법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룩스라고 하려면 몇 개 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단 조명률 U는 0.59, 감광보상률 D는 1.25다. 됐습니까? 자, 지금 봐봐요. 이게 조명 설계야. 다시 해서 내가 어떤 실내에다가 형광등 얼마짜리를 설치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사무실이냐, 주택이냐, 학교냐, 어디냐에 따라서 P조면의 밝기 룩스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아, 여기는 150 룩스, 여기는 200 룩스, 여기는 250 룩스. 됐어요? 이 이상의 밝기를 얻으려면 나는 이 등을 몇 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해 갔어요? 그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몇 등 설치해야 되느냐. 하여튼 등수 나오면 여러분들은 조명 설계 FUN은 ESD라는 공식은 꼭 외우세요. 이 공식만 외우면 그냥 풀려. 기능사는. 근데 공사기사에 가서는 이때 광속 F를 구하는 문제도 풀고 넣어줘야 돼. 근데 기능사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공식만 딱 암기하셔서 지금 만약에 광속은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조도는 얼마가 되느냐, 또는 등수는 얼마가 되느냐 다 물어볼 수 있다고요. 지금은 문제는 등수를 몇 등 설치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FU분의 ESD 이렇게만 정리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기능사는 숫자가 다 주어져요. 쉽게 얼마? 2500에 0.5에다가 얼마? 150에다가 100에다가
얘가 얼마래요? 1.25.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는 거지. 쉽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중에 유지율이란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지금은 딱 요거 정도만 해놔. 요 정도만. 더 하지 말고. 이해갔죠? 요 정도만 해놓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위를 연결할 수 없을 때 당연히 뭐예요? 계기용 변류기를 써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밑에 해설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플로덕트 공사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단 얘는 여러분들 아예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보지 마세요. 왜? 지금 거기 특3종이라고 나와서 틀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종, 2종, 3종, 특3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번에 이제 KC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KC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요거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혹시 뒤에 가서 이제 KC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접지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52번. 진동이 심하대요. 모터가 막 움직여.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 갖다 볼트를 채웠다가요, 이거 다 풀리고 다 고장나.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의 뭐요? 진동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스프링 와셔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썼대요. 그러면 조가용선에 행거를 시설해야 된다. 이때 간격은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하면 요걸 정리는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가공전로에 기본적으로 나전선을 써요. 그러면 나전선은 무겁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시가지 같은 데는 물론 저런 전선 쓰지만 시가지 같은 데는 케이블을 써요. 그러면 케이블을 쓰면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운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지점이 있을 때 일반적인 전선을 나전선을 이렇게 갖고 하면 무겁지 않으니까 요렇게 처지는, 요거 우리가 DB라고 하죠. 나중에 전력대 배울 거예요. 요렇게 처지는 요 간격을 우리는 나중에 DB라고 할 텐데, 이도 요 간격이 얼마 안 돼. 그런데 케이블 쓰면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다니까? 무거우니까 얘가 그냥 설치하면 얘가 이렇게 쭉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처졌을 때 문제점은 얘가 이격 높이가 고정돼야 되니까 얘가 더 깊게 돼야 될 거고, 더 커야 될 거고, 또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가설공구의 접속점에 대한 마찰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따라서 가공전로에 케이블을 쓸 때는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됐어요? 강철선, 금속 강철선을 여기다 이렇게 쫙 당겨주는 거야.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가용선이라고 하는 거야. 22스퀘어짜리 이상. 됐죠? 강철선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매어다는데, 이때 케이블을 매어다는 게 우리 옷걸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옷 이렇게 걸 때 행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두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조가용선이란 말 나오고, 가공전로의 케이블인데 조가용선이란 말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행거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 이 간격은 50cm.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더 내리기가 애매해. 그럼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일 때 쓰이는 게 뭐죠? 테이프잖아. 근데 이거는 점착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금속으로 된 걸로 이렇게 감싸서, 됐죠?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요때 요런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금속 테이프라고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는 답이 20cm예요. 지금 시험 문제 보이시죠? 가공전로로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뭐를 사용하느냐? 조가용선 쓴다. 얼마 이상이냐? 22스퀘어 이상짜리를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행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50cm. 금속 테이프다? 20cm.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왔어요? 행거. 그러면 답은 50cm. 쉽죠? 요거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54번 라이팅 덕트래요. 라이팅 덕트가 뭐예요? 그러면 라이팅 덕트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있잖아. 지하 주차장 봐보면 등들이 쫙 붙어 있죠. 그게 이제 라이팅 덕트야. 등덕트야, 등덕트. 그러면 얘네들은요, 밑에 뚜껑을 따서 그냥 잭을 꽂으면 돼. 잭을 꽂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 덕트는 300V 이하에 쓰이고, 이해하셨죠? 등덕트니까.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이거 잘 안 나오고 뭐? 지지점이야. 우리가 원래 덕트의 지지점은 3m야. 그런데 라이팅 덕트는 여기에 등들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무겁다고요. 그래서 얘는 2m. 요걸 꼭 기억하세요. 라이팅 덕트는. 그러면 얘는 취구부가 개구부가 어디? 아래쪽 또는 옆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런 끝에들은 다 막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3번에 덕트의 개구부는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 또는 옆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특히 아래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를 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5번 철탑 경관. 이거 1회 때도 나왔죠. 제가 철탑 정리해 드렸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목주나 A종 그러면 얼마? 150. B종 그러면 얼마? 250. 철탑 그러면 얼마 된다고? 600. 요거 꼭 암기하셔라 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 1회 때도 철탑 요거 나왔고 지금 2회 때도 철탑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56번 A종 철근 콘크리트지의 길이가 9m고 6.8kN. 요거 이제 애매한 거죠. 왜? 요게 사실 공부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양이 많다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목주라는 말이 나오거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 나오는데 A종하고 B종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편에서는 이 구별점도 잘 알아야 돼요. A종은 그 전주의 길이가 16m 이하이고 얘가 700kg, 다시 해서 6.8kN 이하가 A종이야. 요게 A종이야. 근데 만약에 B종은요 14m 이상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야. 14, 15, 16이 나오면 14, 15, 16이 나오면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뭘로 구별을 줘야 돼? 라고 하면 이 킬로뉴턴을 잡아야 돼요. 따라서 6.8kN 이하면 요 기준일 때 그러면은 이 배우는 걸로 계산하고 요게 얼마 된다고요? 1000. 다시 해서 9.8kN 이하냐 넘느냐에 따라 또 칸이 나눠지는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기능사에서는 나 뭐부터 하지? 라고 하면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부터. 그게 바로 뭐냐면 15m를 기준으로 해서 15m 이하라면 전주 길이의 6분의 1을 땅 속에다 묻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배운 게 뭔지 아시겠죠?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주 길이에 얼마를 땅 속에 묻어줘야 되느냐. 근입 깊이를 공부하는 거라고. 됐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6m 이하인 전주가 뭐라고요? 15m 이하의 높이라면 6분의 1을 계산해 주는 거야. 만약 이걸 넘으면 2.5m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8을 넘고 9.8 이하의 무게라면 얘는 기본 플러스 0.3m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답은 2.8m 외워도 돼. 기능사에서는 뭐 별다른 거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9.8을 넘으면 0.5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3m를 잡아줘야 됩니다.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요, 기능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니까 공부해 주세요. 따라서 지금 56번에서는 9m잖아.
9m는 얘를 넘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9m는 15m를 안 넘잖아. 15m 안 넘잖아.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9m 곱하기 얼마? 6분의 1. 그러면 1.5m.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12m 전주예요. 12m 전주. 됐죠? 요 두 개는 아예 외워도 돼.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거는 무조건 답이 얘야. 됐죠? 꼭. 이거 없다고. 규정에. 왜? 14를 넘지 않잖아. 14를 넘지 않으니까 무게가 안 나오면 무조건 요 기준으로만 풀어줘도 돼요. 다음 57번. 뭐라 나왔습니까? 전선 접속법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틀린 거. 병렬하는 전선은 각각의 휴지를 설치해야 된다? 에이, 아니죠. 우리 병렬로 밑에 접속법 나왔는데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 각각의 휴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58번. 자, 요것도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로 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 문제 58번도 제껴 주시고요. 나중에 요거는 뒤에서 제가 한번 KC 기준으로 정리 한번 할 거예요. KC 기준 정리 한번 할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해드리겠습니다. 59번. 자,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금속관 안에 넣으면 몇 프로를 넣을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합성수지관 똑같이 답을 하면 돼. 금속관이 나오면 관 안 단면적에 몇 프로까지 전선을 넣을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면 무조건 관 단면적에 전선은 32%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단 시험 문제에서 동일 전선, 동일 굵기라고 나온다면, 동일 전선에 동일 굵기라고 조건이 붙으면 이때는 관 단면적에 48%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번. 자, 접지공사를 시설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접지 왜 하죠? 당연히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를 방지한다. 됐죠?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년도 2회까지 우리 한번 쭉 관련도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뒤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4회, 5회 이렇게 풀면서 점점 실력을 쌓아 나갑시다.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요게 요런 식으로 다른 문제 유형도 가르쳐 드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요렇게 나오지만 요런 단어가 나오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뭐 요거와 요거 둘 다 잘 나온다 라고 얘기 드렸고, 목주 A종, B종, 철탑 요거 다 시험 문제 존재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요거 행거냐 금속 테이프냐 어떤 거냐 이렇게 꼭 구별 잡는 거.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요것도 우리가 400V 이하인 경우는 예지만 이상이면 4.5고 건조하면 다시 2.5다. 요런 약간씩 변형되는 문제 유형까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면 뒤에 가면서 약간씩 바뀐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요건 요거죠, 요건 요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갈수록 실력이 쌓아질 겁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저랑 같이 관연도 문제만 잘 풀어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